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아이는 없고 아내는 7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20년 가까이 같이 살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면서 저는 한참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서 처박혀서 술을 마시거나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울거나 하늘만 보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 장모님께서 찾아오셨고 정말 오랜만에 집 밖에 나와서 제대로 된 밥도 먹고 머리도 잘랐습니다. 저는 슬픔과 외로움 속에 갇혀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집 밖의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인 장모님은 종종 찾아오셨고 그렇게 저는 다시 현실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연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장인 장모님께서 저보다 더 힘들고 속상하셨을 텐데 철없는 사위까지 걱정거리가 되어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다니던 회사를 다시 찾아가 보았고 제 사정도 잘 알고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복직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취업의 문을 두들겼지만 40대에 특별한 기술과 경력이 없다 보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창업에 눈을 돌렸고 아내의 사망보험금과 집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신중하게 골라서 시작한 창업이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나쁘지 않은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서 제 가게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갚아가던 빚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와 평생을 일해서 산 집이 경매로 날아갈 위기까지 왔습니다. 장사를 접어도 경매를 막기에는 턱이 부족한 돈이어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 장인 장모님의 도움으로 집도 지키고 당분간 가게를 버틸 자금도 마련하였습니다. 꼭 갚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다음 해에 두 분 다 처제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과 함께 아내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처제는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고 아내를 보냈을 때 저처럼 눈에는 아무런 희망과 영혼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말도 하지 않는 처제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제 집에 데리고 와서 챙겨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인 장모님의 유품과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처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제에게 동의서만 받아서 제가 알아서 유품도 정리하고 유산도 나누었습니다. 특히 유산은 제가 장인 장모님께 도움받았던 금액만큼 처제가 더 받아가도록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한 결과물을 보면서 처제도 고맙다고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처제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처제와는 가끔씩 연락만 주고받거나 장인 장모님 미단에 기일과 명절에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부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근처로 외근 나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하거나 퇴근하는 길에 아내 생각이 나서 맥주 한 잔 같이 하려고 왔다고 하거나 이럴 때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왔다고 할 때는 정말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10번 가까이 오고 난 이후에 솔직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코인 투자를 해보았고 소액으로 하면서 나름 재미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모은 돈을 전부를 코인에 투자를 하였고 제법 큰 수익을 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직장 생활에 회의감도 들고 때마침 갈구던 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서 퇴사를 하였답니다. 본격적으로 집에서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욕심과 망상은 점점 더 커지면서 퇴직금 민 유산까지 전부 다 코인에 투자를 하였고 그것이 완전히 복구가 안 될 만큼 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던 집에 월세 및 공과금도 내야 하고 먹고 쓸 생활비는 있어야 하니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긴급 생활비 대출도 썼는데 버는 수입은 없고 코인은 계속 적자를 내고 빚은 계속 늘면서 원룸에 나와서 현재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분간만 지내다 간다던 처제가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나가고 월세 및 생활비를 내는 것도 아니다 보니 친구도 지쳤는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처제 보고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미 처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쫙 나서 처제를 받아주는 친구도 없고 어디 갈 곳도 갈 돈도 없다 보니 저한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처제의 등짝부터 때리면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했겠지만 오죽하면 저한테 찾아왔을까 싶어서 아무 잔소리 없이 그날 바로 처제 친구네 집에 가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고 처제의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받았던 고마움이 있었기에 1초의 고민도 없이 처제의 대출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당분간 쉬면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도 알았다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조금만 다니고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였고 이미 큰 돈을 쉽게 버는 것에 취해 있어서 그런지 성실하게 회사 다니는 삶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다시 집에서 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역시나 그 투자의 결과는 손해와 또 다른 빚으로 끝이 났습니다. 처제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처음에는 혼자 방에서 스스로는 자책을 하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안 갚아준다며 화를 내고 장인 장모님 유산을 제가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처제 몰래 다 빼돌려갔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 인생이 망했다며 경찰에 신고도 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 안에만 들어서면 동네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일부러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 일찍 출근합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소문과 평판은 곧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주기에 혹시라도 처제의 거짓말과 억지가 사실인 것처럼 소문이 날까봐 매일 걱정이 됩니다. 또 처제에게 돈을 준다고 완전히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지내자니 결국엔 제 생업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제를 내쫓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까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처제가 저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듯이 말을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절대 몹쓸 짓을 안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고 여성이 피해자라고 우기면 일단 남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글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나서 곧바로 집에다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는 처제랑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장인 장모님이 마음에 걸립니다. 조용히 잘 끝낼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